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좀 깊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죽어가는 이들의 5가지 후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으세요? 이 질문 마음속에 잠시 품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 이야기는요, 사실 한 간호사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호주에서 완화의료, 그러니까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브로니 웨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죽음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야만 비로소 보이는 그런 날 것 그대로의 진실들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후예들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공통된 갈망처럼요. 지금부터 그 5가지 후예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예,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했던 후예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와, 이 문장 그냥 툭 던져진 말 같지만 가슴에 탁 치지 않나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짓된 자아의 대가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가면 같은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에 맞추려고 진짜 나는 꼭꼭 눌러 담고 그 위에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그 가면을 쓰고 있다 보면 나중엔 뭐가 진짜 내 얼굴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이 원하니까, 사회에서 그게 맞다니까. 내 진짜 꿈, 내 진짜 열정은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반의 반도 시도조차 못 해봤구나.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게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자, 다음 2번째 후회로 가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일만 하고 살지 않았더라면. 예전에는 주로 남성분들, 특히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런 후회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정말 남녀 가릴 것 없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됐죠. 원문에서는 이걸 일이라는 쳇바퀴의 비극이라고 표현하는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다른 모든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일만 하느라 뭘 놓쳤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가장 예쁜 순간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배우자와의 시간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는 건 명함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정체성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냥 어느 회사 부장 같은 직함에 묶여 있었다는 그 허무함.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3번째 후회는 바로 이겁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건 평생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내 감정을 억누르고 산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괜히 분란 만들기 싫어서 다른 사람 기분 맞추느라 화나도 괜찮은 척, 슬퍼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관계는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나를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그 누구와도 진짜로 연결되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중간지대에서 맴돌다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간단한 말들을 할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요. 더 무서운 건 이 억눌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 같은 거요. 결국 내 마음도, 내 몸이도, 내 관계도 다 병들게 만드는 거죠. 4번째 후회, 바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하고 좀 더 연락하고 지낼 걸.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둘 멀어졌던 오랜 친구들의 얼굴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나 아른거린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하필 친구일까요? 가족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오랜 친구들은요,
내가 사회에서 이런저런 가면을 쓰기 전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에 내 진짜 모습을 기억해주는 거의 유일한 증인들이거든요. 그 친구들과의 연결이 끊긴다는 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던 한 페이지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후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우면서도 가장 뼈아픈 후회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내버려 뒀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복이 무슨 대단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선택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두려워서 새로운 행복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불행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만하면 됐지 뭐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많이 웃고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다는 걸 마지막 순간에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무엇을 후회하는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도대체 왜 우리 인간은 이런 후회를 하도록 만들어졌는지 그 심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유독 가지 않은 길에 대해 그토록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후회를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내가 해서 후회하는 거랑 안 해서 후회하는 거.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잘못 저질러서 하는 후회는요, 당시에는 엄청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땐 그럴 수도 있었지 하면서 합리화하고 잊어버려요. 우리한테는 그런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해볼 걸 하고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면서 계속 미화되고 이상화되니까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연구 결과 우리를 평생도록 괴롭히는 후회의 무려 76%가 이상적인 나, 즉 내 꿈을 좇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래요. 반면에 해야 할 의무, 예를 들어 성실한 직원이 되거나 착한 자식이 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24%에 불과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는 결국 성실한 직원이 못된 것보다 자유로운 여행가가 될 기회를 놓친 걸 평생 더 뼈아프게 후회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요한 깨달음들을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들을 좀 챙겨가 보죠. 이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덕분에 유명해진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는 건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저기 왼쪽 아래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는 칸 보이시죠? 당장은 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일들, 솔직하게 대화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은 것들이요. 우리가 나중에 그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것들은 대부분 바로 저 칸에 있는 일들을 두려워서 미뤘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거시 레터라는 게 있어요. 유언장 같은 건데 돈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딱 이 4마디면 충분해요. 미안해, 용서할게, 고마워, 사랑해. 이걸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오늘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해보는 거예요. 편지도 좋고 문자도 좋고 그냥 말로 해도 좋고요. 이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관계가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나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까요? 그 마지막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한 자아 통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이 모든 게 나였구나, 이래야만 했구나 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지예요. 바로 여기서 진정한 지혜와 평온함이 온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 아닐까요? 철학자 키르게고르가 이런 말을 남겼죠. 삶은 뒤를 돌아봐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야만 한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후회를 통해 지혜를 얻지만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10년 뒤, 20년 뒤에 당신이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쓰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